최악의 사태에서 한국에게 본심을 보여줬던 국가들에 대해 한국이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 보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일본이 한국에 행했던 수출 금지야 말 그대로 나쁜 의미의 경제 보복이지만 한국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경제 보복은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상 국가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이제는 지겨울 정도로 베트남이 한국에 행한 행동을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과 베트남은 전염병 사태 초기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베트남이 한국에 대해 조롱과 배신의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이번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베트남이 그만큼 자신들의 경제적인 능력과 외교적인 부분에서 치부를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베트남을 등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트남이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고 있다면 사실 베트남과 인접해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등은 포스트 베트남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베트남이 포스트 차이나는커녕 자신들의 입지조차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자 한국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는 한국이 예전부터 베트남에 집중된 투자를 대체할 전략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해 그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고 베트남보다는 미얀마를 중심으로 국가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5월 전염병에 힘들어하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서 약 37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이 자금을 통해 정부 통합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과 한국과 미얀마 산업단지 주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에게 370억 원은 큰 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미얀마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적으로 매우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는 꾸준히 한국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사회적인 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벼 생산 기술까지 지원하는 등 미얀마에게 있어 한국은 단순한 투자 국가가 아니라 국가 경제 자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미얀마 발광 다이오드 조명 기반 조성 지원 사업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한국이 동남아 시장에서 이제 베트남보다는 확실히 성장 가능성과 경제적인 이익 면에서 장점이 있는 미얀마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적개발 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적개발 원조사업이란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원사업으로 미얀마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얀마에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하는 만큼 추후에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개발도상국에 머물고 있지만 미얀마는 자원과 토지, 노동력 등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에 많은 나라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표준화된 모듈 및 부품을 이용하여 LED 조명을 시범 설치하고 통합 관제센터 구축과 더불어 5개형 LED 조명 표준 인증 제정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미얀마는 현재 전력 보급률이 54%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의 이번 원조 사업으로 인해 미얀마의 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 마련은 한국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 발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경쟁이 심해지며 포화 상태로 접어든 국내 LED 조명 시장에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얀마를 시작으로 다양한 해외 수요처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만큼 국내 업계의 경쟁도 완화하면서 수출까지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원장은 미얀마는 포스트 베트남으로 불리며 차세대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경제권에 진출하는데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지금 당장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손해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미얀마와 베트남의 상황을 조금만 파악해 본다면 전혀 틀린 의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얀마는 2017년 인공위성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등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광물 자원과 주변 국가들 중에서 가장 젊은 층의 노동력을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 꾸준히 해외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을 해왔지만 그동안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자랑이었던 토지 역시 계속되는 개발로 점점 면적이 줄어들고 있으며 저렴한 인건비는 미얀마나 주변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하기에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이 베트남이 아닌 주변 국가인 미얀마나 태국 등의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는 모습은 절대 단순히 감정적인 경제 보복이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굳이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베트남과의 여론을 생각해 보복할 필요도 없으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옆의 나라처럼 속 좁게 경제적으로 복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그저 한국에게 호의적이고 믿어줬던 국가들, 그리고 한국에게 상호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국가라면 그만큼 믿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의 경제 발전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한국의 꾸준한 투자와 도움이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주기를 바라며 그만큼 한국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